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움 TV입니다. 최근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환급금 또는 돌려받을 환급금과 실손 의료보험 의료비 인정 여부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2024년 올해죠. 1월 25일 대법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새로운 손해사정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다툼이었는데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면 단 한 줄의 내용으로 판결해버린 안타깝고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보험회사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그 환급금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 시 단칼로 부지급 통보할 것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실비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2009년도 10월 이전 실비보험 약관인데요. 1세대 실손이라고도 하지요. 그 당시 보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에 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상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별도로 관련 내용은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2세대 실손입니다. 표준보험 약관 세대라 그러기도 하고요. 2세대 실손 이후부터 보상하는 손해의 보험 약관에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로를 쳐놓고 피보험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또는 90%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미하죠.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국민보험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으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지요. 실비보험 약관 변천은 그러했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의 개념을 한번 봐보면은 법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3항의 비용의 일부 부담이라는 조항에 가보면은 본인 부담 상한액은 가입자, 그러니까 이제 수진자를 의미하죠. 가입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해마다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소득 수준은 19간으로 분류해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게 설정하고요.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높게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5항에는 가입자가 부담할 진료비가 설정한 가입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설정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가 발생하면 공단은 그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환급해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 제도의 도입 취지는 본인 부담 상한
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 도입 취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가계부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그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험가입자인 수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 환급금의 성격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 이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금품이다 라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요양급여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인 수진자에게 제공하는 요양급여와는 다른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환급 방식은 사전 환급 방식이 있고 사후 환급 방식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저소득자로서 1분위에 해당이 되는 수진자가 월납부 보험료가 저소득자로서 1분위라 하면은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납부 건강보험료가 52,850원 이하인 직장 근로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 하겠는데요. 그가 대학병원에서 폐암 수술 후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800만 원 원무가에 수납하였다면 그의 본인부담 상한금은 2024년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그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7만 원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00만 원을 수납했다면 87만 원을 초과한 본인부담 800만 원 중에 본인부담 상한액인 87만 원을 초과한 713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다 하겠습니다. 그 713만 원을 의료 서비스 외에 다른 소비재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로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 제도는 소득 분위가 10분이면은 고소득자에 해당이 되고요. 10분이면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여기 808만 원 상당까지 간다 하겠고요. 그리고 요 1분위부터 8분위까지 소득 구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1분위부터 8분위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면 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결이 많이 엇갈렸는데요. 그 환급금에 대한 환급금이 누구 것이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 판결 없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그 환급금에 대해 보험 소비자가 실비 의료비 청구하면 민영보험회사가 실비보험금 지급 시에 공제하고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었고요. 이는 민영보험사 입장을 수용하는 판결이었지요. 한편 그 환급금에 대해서 민영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시에 공제하지 말고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어 왔습니다. 이는 환급금이 보험 소비자인 그 수진자 것이라는 판결이지요. 이 두 유형의 판결이 혼재되던 중에 후자, 즉 보험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래 2024년 1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2023-28-913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이다라고 설치하고요. 이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설치하면서 재산상 손해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다라고 설치하면서 한편 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다라고 설치하고 요양급여 중 공단 부담액이다라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이후부터는 그 환급금에 대하여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받기 어렵게 된 듯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판결이라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차름 손해사정사인 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법원이 판단을 누락하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 환급금에 대한 성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생각입니다. 그 환급금인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라기보다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의료 서비스 외에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보전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성격의 환급금을 요양급여 중 공단 부담금이라고 설치한 것은 부당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실손의료보험료 측면인데요. 피보험자인 보험소비자는 실비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실비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보험료 요율 산정 시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환급금에 대한 감안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였다면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시에 그 환급금과 무관하게 보험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해야 맞다는 것이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인 보험소비자가 환급금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금 지급받아 이중이득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민영보험회사가 그 환급금을 취득하는 것이 정당한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 상한제도 취지에 부합하냐는 것이죠. 민영보험회사가 그 환급금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